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일본이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대한항공한테 또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대응 방법을 어떻게 저희가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주가의 대응 전략도 어떻게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금일 이렇게 3.7%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일본 당국에 대한 승인을 받음에 인해서 그로 인해서 좀 매수세가 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241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던 모습이겠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241선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하방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, 현재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, 아니면 21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하락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고 이 밑에 이동평균선 60일, 12일, 121선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21,000원, 21,600원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고, 만약 이 부근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의 대응의 측면에서 좀 알아보았으니 이제 앞으로 호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해서 세간에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, 거기에 따라 주가의 등락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본이랑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은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본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좀 강세라고 하는데요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일본 경쟁 당국 이 공정추인위원회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 결합을 지난달 31일 승인을 했고요. 이로써 이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이제 2개국 미국이랑 유럽이 남았습니다. 이제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021년 1월에 이 일본 경쟁당국에 이 설명 자료를 좀 제출하고, 같은 해 8월에 이 신고서 초안을 좀 제출하는 등 좀 긴 시간 동안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하고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. 이 당시에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, 진에어, 그리고 에어부산에서 에어 서울까지 결합을 할 경우에 이 한일에 대한 일부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좀 경쟁에 대한 이 제한 우려가 있어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에 대한항공은 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던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결합 대상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복됐던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에 4개의 노선, 서울, 오사카, 삿포로, 나고야, 후쿠오카, 그리고 이 부산 3개 노선, 부산, 오사카, 삿포로, 후쿠오카의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에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이제 일본 경제당국은 이 한일, 이 화물 노선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으나 이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분의 매각 결정으로 이런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, 이 BSA 외에는 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요. 이 BSA는 항공사가 이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타 항공사에 제공을 해서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. 이 일본 항공사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화물 공급이 필요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일부 공간을 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, 그렇다면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다면, 이렇게 일본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승인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. 아울러서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대한항공은 EU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경쟁 당국과의 협의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합병이 좀 더 저희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럼 이 유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유럽의 기업 결함 심사의 마감 기한은 2월 14일까지고요. 이에 따라서 공식 발표는 이 2월 14일 이달 중순에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 간의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 법무부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요,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병이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다. 그래서 좀 큰 항공사로 대한항공이 좀 도약을 할 수 있고, 예, 그렇게 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점에 따라서 좀 비용도 좀 올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독점에 따른 이 수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주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지금까지는 이 유럽의 단호한 입장 때문에 미국이 좀 나서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이 시보다도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좀 클 수 있습니다. 이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 기조를 강화하면서 이 기업 결함 심사를 거치기보다 바로 소송 절차로 좀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EC처럼 협의가 의미 있는 단계로 진행된 바가 아니어서 조금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일본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, 일본의 승인이 이제 유럽의 좀 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. 이 유럽의 경험을 받는다면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이 결합 심사를 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럽의 결정을 보고 판단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수혜이지 않나, 일본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수혜이고, 여기에 따라서 주가 전체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이 합병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2월 중순, 2월 14일까지가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2월 14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합병 승인도 좀 남아있다, 여기에 대해서 또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병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이 대한항공의 실적 같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실적 같은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일본 합병 승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